네, 여러분들의 교육학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학의 다코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조금 힘을 내면서 한번 이제 남은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룰 이론은 스피로가 주장한 인지적 유연성 이론입니다. 아직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건 뭐였죠, 여러분? 학자와 그 학자가 제시한 그 학습 이론의 어떤 용어의 정의를 항상 중요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로라는 학자는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다. 그럼 도대체 인지적 유연성이 뭐냐? 몸이 유연한 건 나도 알겠어. 맞죠? 몸이 유연하다는 거는 다양한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몸을 잘 가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육이 잘 이완되고 잘 수축되는 게 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유연성이라고 한다면, 이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도에 따라서 나의 인지가 잘 수축되고 잘 이완되고 잘 팽창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 인지적 유연성은 쉬운 말로 정의하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그 다음 기능들을 뭐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구성주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 활용한다는데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에 맞게? 그렇지. 처한, 죄송합니다. 그렇죠. 처한 문제적 상황에 맞게. 상황. 즉, 인지적 유연성은 나의 인지를 나의 의도대로 수축시키고 팽창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학습자를 길러내자는 이론이 인지적 유연성의 학습 이론입니다. 결국 나의 인지를 나의 의도대로 수축하고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나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어떤 근육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부터 한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 여기서 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암기하고 있는 것 혹은 이해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운동 기능도 되고, 우리가 간해할 때 배웠죠. 운동 기능도 되고 혹은 인지 전략도 되고 메타 인지도 되고 지적 기능도 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 내가 아는 것을 즉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이다. 이해되시죠? 결국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인지적 유연성의 정의 100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학습자가 자신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즉흥적, 여기서 스피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즉흥이라는 겁니다. 즉흥. 이러한 어떤 요소가 나오게 되면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왜 즉흥이 이 인지적 유연성과 연관이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번 시간 예를 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빨리 떠야 됩니다. 물 위에 뜰 수 있는데, 결국 뜰 수 있는데 어떤 내가 다양한 수학적 지식들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문법, 예를 들면 그 다양한 국어 문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물에 빠졌을 때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딱 물에 빠졌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필요한 지식들을 빨리 내 스스로 새롭게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뭐 지난 시간에 그대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지 끝을 묶어서 딱 쳐내면 물에 뜨니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력을 만들어내야 내가 뜰 수 있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부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걸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내 바지를 묶어서 어떻게 공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빨리 해서 공기를 넣어서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지적 유용성은 즉흥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어떻게 나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주로 재치가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재치. 어떤 상황에서 빨리 무언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어떤 상황을 벗어나고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재치가 뛰어난 학생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사회적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예를 들면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도 어떤 상황이 딱 자기한테 문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버벅거리거나 당황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인지적 유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지적 유연성의 정의이며 그 정의 안에는 반드시 즉흥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그 맥락을 넣고 이 인지적 유연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현대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은 비정형화되어 있고 매우 독특한 상황에서 독특한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많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학생들이 밖에 사회에 나가서 겪을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형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편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나만 학습해서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비정형화되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독특한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알겠죠? 얼마나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인지적 유연성에서 핵심 포인트인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 또한 인지적 유연성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서 자신이 아는 것을 즉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을 바로 인지적 유연성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은 그냥 내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 학습할 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많은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겠냐 그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이해되죠? 이와 같은 능력은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구조화되고 비정형화된 지식의 구조를 탐구 영역으로 다름으로 수행 가능하다. 여기 보세요.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많이 알게끔 학생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구조화된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계속 학생들한테 주입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다 보면 학습자의 어떤 지식이나 기능의 어떤 그 범위도 확장될 거고 재구성 능력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인지적 유연성 정의가 만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거냐? 그럼 학생들의 인지적 유연성 알겠다.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예를 들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다양한 기능들을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인지적 유연성인 거 알겠다. 그러면 교수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그냥 많이 하면 되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이 네 가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정의와 방법들. 일단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개 봅시다. 주제 중심으로 학습을 해라. 두 번째, 다양한 소규모의 사례를 제공해라. 세 번째,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해라. 네 번째, 비순차적인 임의적 접근 학습을 제공해라.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 이론의 어떤 방안을 적으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차근차근히 저랑 함께 이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끊고 그 다음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